달걀을 좋아해서 그런지 다른 음식들보다도 더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달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을까요? 달걀은 우리 식탁에 아주 친숙한 반찬이죠. 영양도 풍부하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사랑받는 최고의 식재료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달걀도 함께 드셨을 때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드시게 되면요, 입안이 개운해져서 식후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달걀을 드신 후에 차를 마시게 되면요, 차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과 단백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요,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장의 연동을 느리게 하면서 변비를 유발하게 만듭니다. 유독 물질과 발암 물질의 인체 흡수 기능성을 높이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탄닌은 떫은 맛과 쓴맛을 나타내는 폴리페놀 화합물로 입이라든지 위라든지 소화기계에서 단백질과 엉겨가지고요,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극히 일부에서는 결석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탄닌은 단백질 분해 요소 작용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달걀을 섭취하신 후에는 최소한 1시간이 지난 후에 차를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로 녹차와 홍차처럼 탄닌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차는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달걀과 피해야 될 것은요, 약입니다. 달걀하면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달걀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약을 달걀과 함께 드시게 되면요, 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질병이라든지 설사를 하고 있는 중이시라면요, 더욱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요, 달걀을 비롯해서 단백질 섭취 자체를 조금씩 줄이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인체의 세포뿐만 아니라 염증과 바이러스 등의 세포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시게 되면요, 세포가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달걀에 아비딘 성분과 비타민의 비오틴 성분이 결합하게 되면요, 약의 흡수가 감소되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흔히 하는 실수로 식사 대신으로 달걀을 드시고 약을 드시는 일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은 꼭 식후에 드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의 경우라면 몰라도요, 위가 튼튼하다고 하신다면은요, 식후에 드시지 않고요, 공복에 드셔도 문제될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식후에 드시라고 했던 이야기가 꼭 식후에 드셔야 된다는 법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달걀을 드신 뒤에 소염제를 섭취하시게 되면요, 달걀 속 동물성 단백질이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염증을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소염제의 효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달걀과 소염제는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단백질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달걀을 많이 드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걀과 감입니다. 달걀을 드신 뒤에 후식으로 바로 감을 드시게 된다면요, 식중독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급성 위장염과 폐 결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일반적인 증상으로는요, 구토라든지 설사, 복통 위주의 급성 위장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일 두 가지를 같이 드신 지 한두 시간 만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신다면요, 재빨리 토해내시거나 유독물질을 체외로 배출하게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위험 정도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탄닌 성분이 감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 부분이라든지 심지 부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달걀과 두유입니다. 달걀과 두유 모두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식사 중에 달걀을 드시고 그 후에 두유를 마시면 건강에 더욱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오히려 영양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데요, 두유에 함유된 트립신 이니비터와 만송 단백질이 만나게 되면요, 영양분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콩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걀과 함께 콩국이라든지 두유를 드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 여름 콩국수 드실 때 달걀 없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같이 드셔도 탈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요, 달걀에 관해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달걀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달걀은 조금만 드셔도요, 단백질을 채울 수가 있어 좋지만 이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요,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육식 이외에 달걀을 더 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다 보면은요, 우리 몸에 칼륨 성분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어져서 뼈에 큰 손상을 주게 될 수도 있고요. 담석증이라든지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과도하면은요, 단백질에서 나오는 요산이 몸 곳곳에 쌓이게 되어서 신장 건강까지 해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달걀도 과하게 드시면요,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도 찔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걀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자주 드시는 식품이기 때문에 저칼로리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로리를 줄이시려면요, 가급적이면 달걀 후라이나 부침, 달걀 말이보다는요, 달걀찜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수란이라든지 아니면 삶은 달걀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요리법은 추가적인 지방 칼로리를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에 튀긴다거나 익히는 것보다는 칼로리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채소와 함께 섞어서 조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소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이러한 조리법은 채소 섭취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사에 섬유질과 비타민을 더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채소를 오믈렛이나 스크램블에 첨가하는 것도 좋지만요, 달걀을 요리한 뒤에 옆에 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로 양파라든지 파, 당근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시금치라든지 토마토를 곁들이는 경우도 아주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을 꼭 사용할 경우에는요, 고온에서 안정감이 있는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고온에서 조리하실 때 가장 좋은 기름은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고 쉽게 산화되지 않는 기름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름들은 끓는 점이 높은 기름인데요, 대부분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기름들입니다. 동물성은 모두 포화지방산입니다만 식물성 중에서도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기름들이 있는데요, 아보카도 오일, 해바라기 오일, 엑스트라 버진의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코코넛 오일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다음은 너무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을 너무 오랫동안 더 뜨겁게 익히게 되면요, 많은 영양 성분들이 파괴되겠죠. 온도를 너무 높게 열을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은요, 달걀의 산화를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짧은 조리 시간과 낮은 온도의 조리법은요, 달걀 성분의 산화를 줄이고 대부분의 영양 성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따져봤을 때 수란과 삶은 달걀이 가장 건강에 좋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소화 과정을 생각하신다면요, 흰자는 익혀서 드셔야 소화가 잘 되고요, 노른자는 익히지 않는 것이 소화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영양분 흡수에도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입니다. 달걀 노른자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달걀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달걀을 드시는 것과 콜레스테롤 수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는 달걀을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노른자까지 모두 다 드셔야 달걀의 영양을 다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주 간단한 식품이긴 합니다만 이런 거 하나도 잘 관리하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